자, 그러면 매주 월요일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키들을 위해 어떤 알찬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보험상담소 오늘도 문 열어보죠. 네,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상담소 오픈합니다. 헐. 보험보소, 네. 보험보소, 네. 보험보소. 벌써. 오오. 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의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 분쟁은 매년 1,0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요. 맞아요. 예, 하지만 이 의료 지식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않은 보험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사실 이런 의료 분쟁이 쉽지만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질병으로 의한 의료 분쟁이 많은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관열 수술로 시행했지만 지금은 의료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칼을 대지 않고도 고주파로 치료하는 하이프 이것도 의료 분쟁이 많았고요. 레이저 냉동 응고술, 하지정맥류 배나실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치료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외모 개선이라고 하는 분쟁 등 다양한 분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꾸준하게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관심과 사실 대중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암일 겁니다. 사실 여러 종류의 의료 분쟁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방금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라고 불리는 암입니다. 그만큼 암과 관련한 의료 분쟁은 뭐 많기도 많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소비자도 그렇고 회사 입장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요즘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게 역시 암이에요. 네, 암 보험 가입 문의를 비롯해서 암 보험금 분쟁 문의, 암과 소외감에 대한 문의, 이 차이에 대한 문의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근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 국내에서 여성암 1위가 유방암인 건 물론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여성암 가운데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1위가 유방암이에요. 네, 그리고 유방암 위험인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위험한 사람인가, 위험률이 내가 조금 높나 적나, 가족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언니 중에 진단받은 분이 한 명 더 있다면 두세 배쯤 높고 두 분 다라면 굉장히 차이 납니다. 8배에서 12배 정도. 네, 걸리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네. 내가 이렇게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자가진단 같은 거를 꾸준히 해보시거나 검진을 통해서도 이렇게 내가 유방암 위험인자가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좀 진찰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가진단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번 다뤄봤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을 비롯해서 사실 유방암뿐만이 아니에요. 암의 경우에는 가족력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암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 정말 많이 주세요. 주변에서 암은 가족력을 무시 못한다라는 이야기 들으시는 거죠. 물론 실제로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발병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미리 보험 점검을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아. 네, 그래서 보통 암을 발견한 후 암세포를 제거를 합니다. 암 수술을 하고요. 잔존 암을 모두 사멸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 중 대표적인 치료가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신 항암 치료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유방암의 경우 또 하나의 고통이 사실 따라오게 돼요. 보통 유방암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은 여성에게 유방이 갖는 상징성은 사실 매우 큽니다. 그래서 초기암일 경우에는 유방의 정말 일부 조직만 절개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치료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병변 부위를 조금 넓게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을 전절제하는 경우가 많죠. 즉 모두 절제해야 되는 경우는 암은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럴 때는 사실 유방재건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유방암 전절제 수술 후
재건수를 고려하는 이유는 상처뿐만 아니라 여성의 상징성을 상실하는 2차적인 고통에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는 논문도 사실 많죠. 네. 그러니까 이 재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 암 때문이 아니라 이 유방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있는 상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많다. 2차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그쵸. 그래서 유방암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이 암 수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재건술이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 유방암 재건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유방 재건 수술이 과연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가라는 쟁점에 대한 의료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40대 여성분이셨어요. 사연을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유방암의 진단을 받고 초기 유방암이었지만 병변 부위가 위험해서 전절제를 시행했습니다. 전절제라는 건 모두 절제를 했다는 거죠. 이후 재건술을 바로 받으셨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유방암에 관련된 수술은 실손, 암 진단금, 암 수술비, 항암 약물 치료비 모두 지급이 맞지만 유방 재건술에 관련된 실손 보험금에 대해서는 부지급 결정을 내렸으며 지속적인 민원으로 40% 인정을 약속해요. 분쟁조정위원회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역시나 보험회사는 소비자와 반대편에 서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럼 보험사의 구체적인 입장도 궁금한데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실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는 유방암 환자가 유방 재건술을 받았다는 건 사실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장은 이러합니다. 재건술을 받지 않았다 하여 정신적인 고통 등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사실 표정들이 다들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 사고는 야권에서 보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담당 의사의 소견을 고려하여 그나마 청구한 금액의 40%만 지급하겠다라고, 그리고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 책임은 없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실 이 작가님, 피디님, 주디 표정 모두 심상치 않아요. 맞아요. 심상치 네.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여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의 성형수술이 목적일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라는 항목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담당 조정위원회 생각은 좀 달랐어요. 유방 재건술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네. 네. 아니 기존에 아프지 않았던 분이 나는 가슴 모양이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슴 수술을 했다. 그럼 당연히 수술비를 주지 않는 것이 합당할 수 있어요. 근데 아파서 암 종양을 떼어내기 위해서 유방 전절제 수술을 하신 분한테 이건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입니다 라면서 보험금을 안 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건강한 분이 예뻐지기 위한 목적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다면 보험 처리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암 환자가 암을 떼어내기 위해 유방 전절제를 시행하고 이후 잃어버린 신체를 복원하기 위한 복원술은 단지 가슴 재건술이란 이로 외모 개선의 성형수술이라 주장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예요. 조정위의 입장도 동일했고요. 미모를 위한 것이라기보단 정신적 고통의 해소에서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한 사람이 원상 회복을 위해 시술을 받는 것, 그렇죠. 외모 개선 등을 위한 성형술과 성격이나 취지가 다르다 봄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건 당연한 말 제대로 했네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해줬네. 맞아요. 네, 이분은 병원비가 총 7,170만 원 정도였고요. 기존의 보험회사가 인정한 건 40%인 2,868만 원. 정도의 죄송해요. 2,868만 원. 뭐 이상한 말을 얼마인가 드렸네요. 했네. 네, 정도의 보험금인데 하지만 소비자는 이게 이제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 분쟁 조정까지 갔고 그리고 모두가 너무나 기다렸던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소비자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요. 다행이다.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2,868만 원이 아닌 5,736만 원을 최종 지급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의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 분쟁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맞아요. 그러면 그냥 보험회사가 제시한 한 40% 정도 그래 뭐 이 정도로 합의하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받을 수 있다. 절대 라는 안 돼요. 거잖아요. 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냥 단순히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 잘 듣는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되는 거다라는 거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렵다. 전문가들에게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3715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문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개월 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화학 약품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그만 실수로 약품이 턱과 목 주변에 닿아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흉터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데요. 성형외과에서 얼굴 흉터 수술을 받았다고 지급을 거절당했어요. 이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디 표정이 지금도 바뀌었죠. 네, 조금 진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연자님, 줘야죠. 맞아요. 응. 사연자님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걱정하면서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응. 당연히 지급이 가능합니다. 성형외과에서 단순히 얼굴을 수술했다고 지급이 거절되는 건 부당하고요. 만약 예쁜 사람이 나는 더 예뻐질 거야 라면서 수술을 했다면 외모 개선의 목적이 맞겠지만 사고가 있었고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방 재건술은 물론이고요. 화상 치료할 때도 흉터 수술에 대한 궁금증까지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유방암 전절제 수술 후에 유방 재건술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유방 재건술을 미용 목적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분쟁이 생겼던 이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유방 재건술은 유방을 절제한 여성으로서의 정신적 고통 해소에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치료 목적이다라고 인정이 돼서 보험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너무나 통쾌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4부에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유방암으로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한 후 유방 재건술을 하고 나서 그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를 좀 많이 주십니다. 네, 요거에 대한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네. 이분은 암 가족력이 있었던 분이세요. 맞아요. 친정 어머니는 18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고요. 친정 이모도 10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문제는 친정 이모님의 사례입니다. 이모님의 경우 10년 전 유방 절제술에 유방 재건술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10년 전에. 네. 맞아요. 10년 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아무래도 지금의 의료기술과 10년 전 의료기술을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10년 전이 조금 부족한 게 아무래도 그렇죠. 있겠죠. 그 이유가 왜냐면 문제는 친정 이모님이 유방 재건술을 하셨던 그 보형물이 그만 속에서 터진 거죠. 보형물이 속에서 터져요? 그래서 아이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고요. 이것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능할까요? 사실 보험회사의 처음 주장은 부지급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유방 재건술을 10년 전에 받으셨는데 네. 안에 있던 보형물이 터졌어요. 네. 일단 많이 놀라셨을 것 네. 같은데 네. 보험회사에서는 이거 10년 전에 이미 우리가 다 완료된 일이고 지금 다시 보형물이 터졌다고 해서 지금 아팠던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재건술에 관련된 걸 또 걸고 넘어진 거예요. 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건 수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재건을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건을 해. 암 수술 다음에 재건 수술도 안 된다고 하더니 그건 좀 된다고 막 분위기가 흐르니까 그럼 암 수술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하는 재건술은 되는데 1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재건술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에이, 잠시만. 기분이 별로네요. 그게 맞는데 저희가 지금 너무 보험회사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희가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보험회사의 의견과 보험 소비자 간의 의견을 좀 조율할 때 있어서 간혹 일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아까 3부에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뭐 40%의 보험금만 주겠다고 합의를 한다거나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만 그렇다. 네, 물론 모든 보험회사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죠. 절대 아닙니다. 일단 네. 저희는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는 사례를 소개를 드리는 거고 모두가 그렇죠. 그런 건 아니다라는 네. 거. 좀 화가 누그러지네요. 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지급을 해줍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앞에 사례에서 소개해드린 보험회사는 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상하시죠? 외모 개선 목적 주장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진단서를 봤어요. 선생님 진단서를 좀 한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10년 전 유방암을 진단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 전절제를 했고 치료 목적으로 유방 재건술까지 모두 마친 분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그때 보형물이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 중요한 건 이 보형물로 인한 합병증 혹은 이 보형물이 인체에 흘러나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에는 그 소견을 받아오신 후로 문제가 안 됐죠. 그러니까 때로는 사실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네,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하셨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예기치 못하게 쉽게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쵸. 꼼꼼히 챙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알고 잘 챙겨줄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합니다. 맞아요. 방송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못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사연만 보더라도 유방 재건술이라고 하면 보형물 넣는 것만 생각돼서 보험사 직원이 만약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수술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전문가들과 상담을 꼼꼼하게 통해서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치료 목적으로 유방 재건술을 받았다. 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어요. 요걸 꼭 받아야 된다라고 방금 이제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요거 잊지 마시고 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고 그 밖에 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요. 네, 뭐 아시겠지만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세부 내역서, 초진 차트, 초진 차트도 필요해요. 예, 그리고 진단서. 예, 이 진단서는 꼭 내용을 나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치료이죠. 원본으로 접수를 해야 하고요. 보험을 가입한 회사마다 필요합니다. 즉, 세 곳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부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서 한 장이 2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처음만 2만 원이고요. 재발급은 한 1,000원 정도 추가되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2,000원이면 되겠네요. 네, 세부를 맞습니다. 뭐 병원마다 좀 맞아요. 다르겠지만요. 네. 자, 오늘은 유방암 수술 후에 받은 유방 재건술, 이건 미용이 아닌 치료의 목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방암으로 인해서 유방 재건술을 받은 후에 한참이 지났는데 만약에 이 재건술 받았던 게 잘못돼서 다시 한번 재건술을 받아야 될 때, 그러니까 재수술을 받아야 될 때는 어떠한가? 이때에도 치료의 목적이다. 대신에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질문 주셨는데요. 5455님. 비용이 수술 방법이나 재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 절제 수술을 받고 나중에 재건술을 할 때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실비 보험 적용도 달라질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실손보험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병원비에 한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적용받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어떻든 뭐 수술 방법이 어떻든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재건을 하는데 든 그 병원비에 대해서 실손 적용을 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했는데 재건술을 했는데 500만 원이 들었다. 그럼 500만 원에 내가 가입한 실손의 몇 %에 받는 거고 재건을 하는데 100만 원 들었다. 그럼 100만 원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나 이런 것보다는 병원비에 따라서 받는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용 목적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재료를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를 사용했을 때는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해진 게 딱 있는 거 아닐까? 제일 이런 좋은 걱정을 거 하시는 하세요. 것 같아요. 네, 제일 좋은 거 하시면 돼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거는. 네. 5455님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도 드립니다. 7945님. 유방암 수술 완전 절제 후에 15년이 지났습니다. 재건술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번에 유방 재건술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기존에 암보험 가지고 있던 게 있는데 이걸로 수술비 청구할 수 있나요? 암보험의 보장 특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술은 보장이 되고요. 다만 재건술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방에 관련된 수술비, 질병 수술비, 치료 목적의 수술비들은 받으실 수가 있지만 암 수술비만 있다.
라고 한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암보험인데 어떤 특약들이 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들어있던 암보험이 이 유방암 수술을 받을 때 가지고 있던 거라면 그 안에서 보장도 가능한데 그 안에 있는 그 수술 특약이 어떤 수술에 관련해서 보장이 되는 건지를 좀 알아봐야 된다. 맞아요.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자세하게 도움 필요하시면 전문가 요청 주시고요. 그리고 한 분 더 있습니다. 208 하나님. 전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암 수술을 하고 나면 산정 특례가 적용돼서 본인 비용이 적어지잖아요. 혹시 암이 아니라 뇌동맥류 색전술에도 산정 특례가 적용이 될까요? 제 남편이 2월 7일 날 뇌동맥류 색전술 시술을 합니다.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 산정 특례가 된다 안 된다 글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산정특례 대상자가 맞습니다. 되는군요. 네, 뇌동맥류는 제가 알기로 코드가 I67.1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럴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가 맞고 암 같은 경우는 산정특례 기간이 보통 5년 정도인데요.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보통 30일 정도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니까 그럴 때 이제 병원비는 저렴하게 나오겠죠. 그럼 30일 이내로 신청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네, 30일이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이렇게 해소를 해봤습니다.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유방암 수술 후 유방을 재건하였더라면 치료 목적에 부합합니다. 둘째, 성형외과에서 수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외모 개선 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돈내키 권혁준 전문가, 김소미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소미 전문가 빨리 나오시고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